안녕하세요. 저는 샛별 배송하고 있는 K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3버전의 에어플로우가 작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이사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에어플로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한 경험을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커머스부터 물류까지 대략 한 도메인으로 한 80개 그리고 한 파이프라인으로 한 1000개 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에어플로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MSK 카프카나 아니면은 뭐 나이파이 뭐 다양한 것들 카프카 커넥트 이런 것들과 그거에 대한 쿠버네티스 인프라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우를 비롯해서 좀 몇 가지 오픈소스에도 좀 간간이라고 하기에는 한두 번 컨트리뷰트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여했던 기능이 이제 3.2 버전에도 릴리즈가 돼가지고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은 이제 왜 업그레이드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제가 진행했던 사전조사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에어플로우 2버전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3버전 나온 지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버그도 간간히 보이고 기능도 뭐 아직까지도 실험적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히 버전 뭐 이미지 버전 올리고 끝이 아니라 관련된 호환성 같은 문제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일단 3버전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아까 에어플로우 101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익스큐션 API가 도입이 되면서 이전에는 직접 각 컴포넌트들에서 에어플로우의 메타DB를 직접 접근하던 방식에서 이제 API 서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호환성 차이들이 좀 많이 생기고, 대신에 덩달아서 뭐 기능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보안성 강화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에어플로우 3버전에 대해서 뭐 새로운 UI 그리고 새로운 UI에 추가되는 뭐 UI에서 할 수 있는 백필이나 아니면 뭐 태그 버저닝이나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제 저희 환경에서는 데드라인 알럿이 정말 필요로 했었는데 이전에 이 버전 SLA 콜백을 써보셨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SLA 콜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데드라인 알럿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또 최근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보안적으로 강화도 되고 AI 통합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에어플로우 자체로서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그런 휴머니더 루프 같은 것들을 껴서 에이전트 자체로 쓰는 방법도 좋아졌는데, 에어플로우 CTL도 최근에 리리즈가 된 게 있는데 이제 에어플로우를 이제 CLI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보안적으로 좀 유리하도록 JWT 토큰을 이용해서 각자 개인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CLI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이 점을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프라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로 이제 AWS랑 GCP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데이터 처리 환경은 대부분 EKS에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를 빅쿼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가공하고 올린다거나 아니면 GCS에다가 임시로 올려둔 거를 다시 에어플로우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올려주거나, 혹은 그냥 에어플로우 자체 AWS 쪽에 있는 뭔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빅쿼리로 전달해야 될 때 이때 조금 이 두 클라우드 간의 인아웃바운드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엣지 큐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GCP 쪽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GCP에 있는 데이터를 뭐 GCP나 빅쿼리에 있는 거를 GCP에 운영하는 샐러리 워커에서 뭔가 가공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네트워크 비용이나 처리 시간에서 뭐 I/O 시간에서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B 접근 구조가 이제 API 서버를 무조건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샐러리 워커에서 자체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뭐 각각 트리거나 다 개별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이제 API 서버에서 뭔가 다른 풀 단위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성능 튜닝이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혹은 왜 지금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에어플로우 3.0에서 모든 그런 3버전 로드맵의 기능들이 다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3.0, 3.1, 3.2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실험적인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기대했던 것들 자체는 3.1에서 거의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그도 좀 많았습니다. 보안 이슈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OOM이나 좀 안정성에 좀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릴리즈도 상당히 좀 빨리 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버그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요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저희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어떤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환경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플로우 클러스터의 사용자는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 워크로드를 개발하는 일부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그 컨벤션이나 이제 그런 것도 잘 준수가 되어 있고 비교적 좀 잘 통제가 되어 있는 환경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었는데 다른 담당자분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담당 안 하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편한 환경만 담당하게 됐고요. 일단 그리고 워크로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데이터 서비스에 쓰이는 데이터를 가공한다거나 적재를 한다거나 하는 워크플로우가 주를 이루게 되고 그 중에는 이제 빅쿼리에 적재되는 CDC의 로우 데이터를 매트리얼라이즈드 뷰로 가공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테이블 스냅샷을 빅쿼리 적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인프라를 위해서 뭔가 체크를 한다거나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대그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방식은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 경우에 뭐 파이썬 VMV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환경에서는 일단 무조건 별도 이미지로 빌드를 한 다음에 쿠버네티스 파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데이터 서비스 혹은 데이터를 이용한 업무 환경 특히 이런 것들을 실제로 대시보드에서 띄워놓고 뭔가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데이터를 거의 준실시간급으로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운타임이 좀 짧아야 좋게 좀 좋아야 합니다. 데이터 다운타임이 좀 짧아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다 데이터 엔지니어나 개발자 분들이기 때문에 역등성 있게 잘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크게 역등성으로 인한 문제는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는 이제 AWS EKS에서 공식 클럽 이용해서 배포를 해놨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에어플로우 2.8 버전을 좀 오래 썼었는데 이 3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2.10.5에 한번 중간 업그레이드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트는 1.16 혹시 관심 궁금해 하실까봐 준비를 해놨고요. 일단 그리고 에어플로우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연산을 하는 작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뭔가 자원을 필요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파드 이용해서 파드 자원을 사용하게 했고요. 만약에 셀러리 워커를 쓰는 경우는 이제 단순한 로직 처리나 아니면은 빅쿼리에다가 쿼리 작업을 제출하는 용도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 약 2만 건의 태스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계산해보니까 4초당 1건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걸 주기로 말씀드리자면 대략 한 2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대그도 좀 많이 있고요. 길게는 하루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도 간간히 있긴 하지만 좀 짧은 주기 10분이나 1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로그 백엔드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대신에 이제 로그 관련해서 조회 좀 이슈를 좀 버그 혹은 구조적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에어플로우에서 셀러리 익스큐터를 쓰고 계시고 만약에 워커가 한 2대 이상 그러니까 여러 대를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버전에서는
이게 재시도가 일어나서 attempt 1, 2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 이전 실행 로그를 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플로우 자체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로그 볼륨 NFS로 대체를 해가지고 로그를 보고 있었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버전에서 태스크 인스턴스는 마지막 실행 워커의 호스트 정보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전 실행됐던 워커의 호스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UI에서 조회를 하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실행된 워커를 기준으로 걔한테 로그 어딨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로그를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EFS를 달아놨던 상태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3버전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일단 가이드에서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안을 한다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공식 가이드에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호환성 체크를 하고 DB를 백업해 두신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걸 막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을 해라. 이렇게 3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메이드 업그레이드고 꼭 이제 아무리 열심히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이후에 대그가 안 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뭐 해결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과 제가 이제 이게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으로 이용해서 기존 환경을 유지해 놓고 신규 환경을 이제 3버전의 에어플로우 클러스터를 띄워놓은 다음에 대그 실행 주체를 점차 마이그레이션하는 컷오버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3버전에 올려봤더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바로 이제 2버전에서 다시 실행되도록 전환하는 시간이 짧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롤백이 아무래도 이제 DB 자체를 좀 많이 마이그레이션 했다 보니까 이거를 롤백을 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3.2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갈지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2.10이었으니까 2.11 거치고 3.0 거치고 3.1 거치고 3.2를 갈지 이 또한 조금 전략에 따라서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3.2로 바로 갔습니다. 한 번에 갔고요. 일단 이것도 공식 가이드 권장은 2.11에서 호환성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3.1 버전까지는 디프리케이티드 된 것들이 실행을 되게끔 호환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그를 남겨주고 이런 것들을 호환되게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작업이 상당히 길어지고 텐션이 좀 너무 이게 공수가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한 방에 가도 될 거라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제 3.1 버전까지는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된 게 호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3.2에서는 확실하게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안 되니까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고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웃 오브 플레이스로 하다 보면은 이제 3.2 버전을 미리 올려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호환성 체크를 한다거나 뭔가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프리플라이트 테스트를 하는 게 충분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그 호환성도 이제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지원하는 파이썬 버전도 바뀌고 태스크 SDK가 추가되면서 이제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디프리케이티드 된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실행이 안 되도록 차단이 됐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그가 안 돌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각각 에어플로우 공식 이미지 외에서 뭔가 따로 뭐 예를 들어 뭐 판다스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뭐 보토3가 필요하다. 보토3 기본에 있네요.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가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 한 그런 유즈 케이스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미지를 빌드해서 이제 의존성 문제에서 자유롭게 다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러프를 이용해서 이제 린트 형식 방식으로 이제 대그 호환성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2.10에서 올라가는 거여서 조금 변화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바이더 패키지까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해보고 나니까 그 문제는 있었어요. 임포트 경로가 좀 바뀐 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패키지도 간혹 가다가 바뀐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UV 이용해서 체크를 하니까, 미리 로컬 환경에서 체크를 하고 올라가니까 조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구 호환성 관련해가지고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케줄 인터벌을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로 뭐 치환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러프로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다 한 번에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SDK 관련해가지고 인포트 경로가 바뀐 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경로 관련해서는 조금 얘네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다 수동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되는 태그들을 다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줬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기본 값들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캐치업을 대부분 다 폴스로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태그 생성할 때 캐치업을 폴스로 항상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태그 생성하자마자 와라락 이제 뭔가 태스크가 생성이 돼가지고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캐치업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크론 데이터 인터벌 관련해서 바뀐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생각보다 이게 대부분 강조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좀 큽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뭐 기타 뭐 투모로우 뭐 DS 같은 진자 템플릿에 있는 매크로들,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접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최신 버전 안정성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건 좀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찾아봤던 거고, 이거 말고도 좀 많긴 했었습니다. 뭔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OOM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데드락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버그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안심을 했던 포인트는 대부분 이제 한 달 이내로 해결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2.2로 올렸는데 이제 이 버전에서 뭔가 버그가 발견된다, 큰 구조적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그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아무래도 에어플로우의 큰 커뮤니티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개발 환경으로 호환성을 일단 검증을 미리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태그들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Git 태그 번들 설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기존 G싱크를 쓰다가 이쪽으로 Git 태그 번들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제 우리 에어플로우 한국 커뮤니티 대표님, 이제 용님 블로그 보고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Git 태그 번들 좋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 실행 테스트 하고, 로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조회 이슈 이런 것도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메타DB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바뀐 게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야 됐고, 매트릭도 중요하겠죠. 매트릭도 호환성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메타DB 관련해가지고 뒤에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장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PI 서버 이용해가지고 다 모든 메타DB 관련해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대부분에 있는 가이드가 대그 이용해가지고 에어플로우 DB 클린 이용해서 이제 이런 오래된 데이터들을 삭제하러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에어플로우 워커에서 배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없게 막혔기 때문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환경 구성은 저희는 MySQL RDS 쓰고 있기 때문에 DB 스키마 생성하고 헬름 작성하고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이제
여기서도 또 의사결정 포인트가 생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 이전 데이터를.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전 실행 로그가 딱히 필요하진 않아서 이제 신규 DB로 그냥 새로운 깨끗한 스키마로 실행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전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그냥 하나를 그대로 클론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름 차트 쓰시게 되면은 공식 헬름 차트에서 좀 디프리케이트 된 거, 이제 사라진 필드들이 많습니다. 특히 웹서버 관련, 그리고 워커 관련, 샐러리 관련 해서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 잘 확인해서 진행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웹서버가 API 서버로 바뀌게 되고 이제 스케줄러에서 태그 프로세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에어플로우 컨피그 설정할 때도 이제 설정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확인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태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러프로 대부분 잡힙니다. 대부분 잡히는데 만약에 태그 팩토리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설정을 동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러프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태그가 파싱된 후에 임포트 에러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심하면 이제 실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러프로 100%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올리거나 분명 호환성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씩 한두 개씩 발견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RM 이용해서 이제 에어플로우 메타DB를 접근하는 케이스가 간혹가다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막혔습니다. 아예 안 되게 막혀가지고 이 부분도 이거는 이제 임포트 에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임포트 에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 확인은 가능하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SK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더 임포트 경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경로가 좀 변경된 게 있어가지고 로컬에서 UV 이용해가지고 한 버전 환경으로 맞춰놓고 그냥 IDE에서 한번 그 경로 같은 거 체크 한번 해보니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실행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러프로 안 되는 호환성 체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create cron 데이터 인터벌 관련해서 기본값이 바뀐 게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cron 데이터 인터벌 타임테이블 기반으로 동작을 했거든요. 아마 에어플로우 2버전 쓰시면서 얘는 왜 이 타이밍에 실행되지? 아니면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표 타임테이블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지 싶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저 인터벌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크론 트리거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크론의 한 지점 딱 그 지점으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에어플로우 컨텍스트에서 데이터 인터벌 스타트, 데이터 인터벌 엔드가 이제 크론 데이터 인터벌 타임테이블을 써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간별로 데이터를 처리를 했다, 어떤 특정 테이블에 스냅샷을 뜨는데 이거를 이제 증분해서 뜨기 위해서 시간 구간별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데이터 인터벌 스타트를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값이 크론 트리거 타임테이블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론 데이터 인터벌 타임테이블이 조금 더 익숙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스케줄링이 된 것도 있거든요. 이제 크론 트리거 타임테이블과 차이를 보자면은 얘는 인터벌, 즉 데이터 구간을 만들고 그 구간에 대해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얘가 에어플로우 태스크에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한 데이터 정확하게 셀렉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크론 트리거 타임테이블을 바뀐다라고 하면은 최근 6시간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균등하지 않은 스케줄에 크론을 걸어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26년 6월 20일에 0시, 0시, 6시, 18시 정각에 이제 실행되는 스케줄을 걸어놨다. 스타트 데이트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타트 데이트를 걸어놓은 첫 시점에 대해서 이제
크론 트리거 타임테이블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대그의 태스크가 실행되게 되는데 크론 데이터 인터벌 타임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 다 겪어봤었다시피 딱 처음 크론이 되는 시점에 구간 시작점을 만들고 다음 이제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구간을 끝내고 태스크를 실행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create cron data intervals의 기본값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이거를 분명 호환성 체크를 다 했던 것 같은데 대그 다 올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서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티가 잘 안 나다 보니까 한 번씩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조회 이슈도 해결된 걸 봤는데요. 이게 에어플로우 2.9 버전인가 2.10 버전부터 태스크 인스턴스 히스토리라는 그 엔티티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전 실행의 위치도 관리가 됐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로그 조회를 할 때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3.1 버전부터 이제 이 객체에 있는 이전 실행에 대한 그 데이터에서 실행되는 호스트까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2 버전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덕분에 이제 NFS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DB 장표를 넣어놨네요. 메타DB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가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에어플로우 DB 클린을 대구에 송출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워커에서 DB 클린을 그러니까 즉 에어플로우 CLI를 호출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에어플로우 공식 헬름 차트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헬름 차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린업 크론 잡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헬름 차트가 아니다라고 하면 별도의 크론을 걸어야 됩니다. 네, 크론을 관리하는 에어플로우를 쓰기 위해서 또 다른 크론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왜 이래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자 그다음 매트릭 확인 이제 스탠스디 기반으로 이제 3버전 매트릭이 이제 기존 그래파나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파나 대시보드 호환되는지 확인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이게 작업하다가 이제 잘 됐는지 뭔가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관측 공백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일단 이것들을 개발해서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호환성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시 SS로 이름 변경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매트릭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고요. 다만 추가된 매트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데드라인 알럿 관련해가지고 데드라인 알럿 위반하면은 매트릭 카운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 이 새로운 기능 관련해서 매트릭 추가된 거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기능 도입하실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한 거 바탕으로 해서 운영 환경 작업 계획을 세웠었고요. 일단 신규 환경도 동일하게 세우고 API 서버가 이제 단일 실패 지점 SPOF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두 대로 HA 구성을 했고요. 대그 마이그레이션 하고 컷오버는 이제 성격 비슷한 작업하는 대그들끼리 네 가지로 묶어서 이제 네 차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환경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거 실제 제가 작성했던 타임테이블인데 타임테이블 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행 자체도 복잡하진 않아요. 이게 기존 테스트한 부분에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제 업그레이드 자체는 하루 만에 다 끝내긴 했습니다. 물론 인프라 환경 구성하고 이제 각 환경 구성, 마이그레이션, 컷오버 각각 하루씩 할당을 하니까 시간은 충분했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컷오버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저희 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등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냥 3버전에서 중복 실행되게 그냥 한번 냅두고 뭐 2버전을 뭐 키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그 포즈 상태로 만들어 놔도 되고요. 대신 비먹등성 워크로드에서는 이제 2버전에서 실행 확인하고 3버전에서 실행될 때 그냥 강제 페일러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 제거를 한번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2버전에서 이제 대그 포즈도 하고 풀도 0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좀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이용해서 이걸로도 자동 컷오버를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2버전의 태그에다가 엔드 데이트를 설정하고 3버전에다 스타트 데이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롤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버전에 걸려있는 엔드 데이트를 모두 다 제거를 해야지 다시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3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사용하지 못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3버전에서 나중에 뭐 중간 뭐 버전업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4버전 나올 때는 이제 대그 버전 이용해서 즉석으로 바로 이 엔드 데이트가 걸려있는 버전을 이전 버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 번쯤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미 호환성 체크가 정말 잘 돼 있거나 아니면 호환성이 문제가 날 리가 정말 없다, 안전하다라고 싶은 대그가 많을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타트 데이트가 이게 분단위가 적용이 안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트 데이트보다 엔드 데이트를 1분 빠르게 설정을 해두면은 정확하게 스케줄링이 겹치지 않고 정확하게 넘어가는 걸로 일단 테스트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누락 이런 워크로드는 이제 중복 제거하거나 백필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롤백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뭐 중간 결과가 생겼다 이런 것들 다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백필이 아니라 롤백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쪽 중복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컷오버는 무중단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운영 배포 분명 테스트를 다 했는데 운영 환경 배포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중요 정보 이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이게 베리어블이나 커넥션을 운영 환경에 세팅해 둔 게 많고, 특히 이거 각자 설정하다 보니까 어떤 시크릿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잘 메모를 안 해두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찾아서 복원을 하지? 이를 좀 고민했었는데 에어플로우 CLI에서 익스포트랑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리어블, 커넥션, 풀 유저, 뭐 롤 관련해서도 이걸 이용해서 익스포트해서 로컬로 빼낸 다음에 3버전 클러스터에서 임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거 하다가 안 건데 이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베리어블에 걸려있는 뭐 API 키라든가 뭐 LLM 같이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LLM 관련 키들 그런 것들이 익스포트 하는 순간 평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플로우 워커 2버전 워커에서는 이제 배시 오퍼레이터에서 에어플로우 CLI를 돌릴 수 있고, 에어플로우 CLI를 돌린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익스포트를 해서 평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DB를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뭔가 클론한다거나 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3버전에 설정한 이제 API 서버의 퍼넷 키가 같아야지만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디코딩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다이렉트 URI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공식 문서에 있고 브레이킹 체인지에 있는데 구글 오어스 리다이렉트 URI가 변경돼가지고 기존 대비해서 /us를 한 단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이를 한 30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맞춰서 로그인 콜백 경로를 리다이렉트 URI를 갱신해줬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git dev 번들로 바꾸게 되면서 클러스터 폴리시가 갑자기 적용이 안 됐습니다. 뭐 태스크 폴리시, 뭐 데브 폴리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어플로우 로컬 세팅 이용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패스 이용해서 이걸 경로를 고정해 놓고 했었는데 깃싱크 레이아웃에서 저렇게 저거를 적용하려고 저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git dev 번들에서는 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동적 체크아웃 경로에서 루트 위치에서 없으면은 설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헬름에 있는 에어플로우 로컬 세팅스로 그냥 아예 이전을 해서 일단은 해결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it dev 번들을 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클러스터 폴리시도 잘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결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원 소모량은 일단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 같은데 특히 CPU 사용량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는 좀 이제 파이썬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가 점차 누적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당장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안정적으로 그게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EFS에서 EBS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이 비용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EFS 쓰면서 이제 한때 월 60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로그 적재하는 데만. 근데 일단 뭐 최저가에서 15달러까지 줄이긴 했었거든요. 열심히 최저가를 해서 15달러까지 줄이긴 했었는데 EBS로 전환하게 되면서 더 싸게 볼륨을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깃 패치가 정말 에어플로우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깃싱크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깃 패치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사이드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이드카로 이제 스케줄러 그리고 트리거 그 다음에 워커들, 샐러리 워커들 이런 쪽에서 다 대그들을 이제 뭐 설정해둔 주기로 패치를 해가지고 깃 패치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대그 프로세스 한 곳에서만 이제 새로운 버전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이제 워커에서는 새로운 버전 해시 값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만 패치를 하기 때문에 깃 패치도 상당히 감소를 하게 돼가지고 싱크 주기를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깃 패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강화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워커가 직접 메타DB 접근을 제거했기 때문에 공격 면적이 좀 최소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개인 토큰 이용해가지고 이제 에어플로우 CTL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뭐 M8N이나 그 외에 자동화를 걸어놓은 게 있으면은 그 개인 PAT 이용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성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요거는 업그레이드 기점 이용해가지고 자원 그래프인데요. 빨간색 쪽이 면적이 딱 그 컷오버 작업을 한 그 시점이고, 위에서부터 이제 파드 CPU, 그 다음에 파드 메모리, 그리고 노드 CPU, 이제 노드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전 대비해서 이제 CPU가 스파이크로 조금 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 튀는 지점이. 그리고 메모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쌓이는 구조고, 이전에 한 6개월가량 운영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얘를 뭔가 껐다 킨다거나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런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노드 메모리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일단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긴 발표 좀 마무리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드라인 알런을 먼저 적용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버그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또 많은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백오프가 3.2에서 이제 기존에는 불린으로 해서 무조건 그 제시도에 대한 지수 백오프가 무조건 2배속 고정이었거든요. 트루폴스로 이용해서 2배속 고정이었는데 이게 플로 값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쪽에 제가 살짝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CTL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뭐 자동화나 아니면 클로드 코드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클로드 코드가 직접 에어플로우 CT를 이용해서 대비의 실행 상황 아니면은 뭐 실행 로그들 이런 것들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작업이나 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엣지 스크립터 이용해서 이제 좀 비용 개선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최신 버전을 쓰다 보니까 좀 버그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 버그가 보이면 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요거 생각보다 요새 클로드 코드나 이런 LLM들이 잘 돼가지고 뭔가 발견만 하면은 이제 해결법 도출하는 데까지 정말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많이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사를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변화가 크고 이제 좀 리스크도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게 에어플로우 자체가 아무리 업그레이드 하기가 쉬워졌다 하더라도 이게 호환성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여러 팀에서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오래된 레거시 대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호환성을 체크를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봐야겠지만, 이제 충분히 안전장치들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뭔가 롤백 플랜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고 롭등성도 챙겨져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버전 기능으로 실제로 2버전에 있는 문제들, 2버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버그나 구조적 결함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3버전에서 해결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좋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